잘해주세요, 열심히 해주세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한번 해봐, 이런 거는요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에게 또 제가요 왜요 업무 미루고 거부하는 직원들. 자 2021년 4월자 사람인 기사인데요. 신입 구직자 88% 직무 역량 쌓기 어렵다 기사가 있습니다. 구직자 10명 중 9명 직무 역량 쌓기 너무 어렵습니다. 직무 역량 쌓기 어렵습니다. 88%가 대답해요. 과거에는요 사실은 직무 역량이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신입사원들보다는 회사 적응이 어렵습니다, 회사 문화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과거 대비해서 요즘 직원들의 직무 역량이 부족한 거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요즘 들어서 직무 역량에 대한 요구사항과 기대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느끼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인 거죠. 최근 들어서는요 신입사원을 뽑아도 바로 일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조직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적응이 어렵다고 말하기보다는 직무 역량 쌓는 게 어렵습니다. 또한 관심도 거기에 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왜 어렵습니까? 어이구 직무 역량 쌓을 수 있는 인턴이나 알바 구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직무 역량을 쌓을지 정보가 부족해요. 원하는 직무 자체를 정하지 못해서예요. 신입사원들을 뽑으면 회사도 바로 그 직무에 투입하기를 원하고 개인도 그 직무를 바로 수행해내는 것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함께 일하고 싶은 신입사원 유형을 물었습니다. 2021년 잡코리아 조사인 거고요. 제가 사람이나 잡코리아 조사를 종종 가지고 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익명 조사입니다. 온라인 조사예요. 그러니까 대면 조사라든지 오프라인에서 전문가를 만나는 것 대비해서 훨씬 솔직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에게 노출하죠. 16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고 싶은 신입사원 누구냐? 아이고 직무를 잘하는 직원이 아니네요. 보니까 눈치가 빠른, 요즘 표현하는 말로 알잘 딱깔센이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67%예요. 인사 잘하는, 참 인사가 만사죠. 인사가 만사입니다. 안녕하세요가 만사입니다. 네, 인사가 만사입니다. 63.5%예요.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근무 태도, 배우려는 모습, 긍정적인 마인드, 여기까지가 무려 업무와 상관없죠. 눈치 빠르다, 인사 잘한다, 근무 태도 성실하다, 배우는 모습이다, 긍정적인 태도다. 직무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신입사원이랑 일하기를 원하세요? 네, 내 말 잘 알아듣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신입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 요구가 받으니까 이걸요? 지시받은 업무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목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게 돼요. 많은 임직원 중 해당 업무에 수행해야 되는 일이 왜 제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차원에서 그 일을 하면 좋을까요? 예. 왜요? 해당하는 이유와 필요성,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업에서 팀장들에게 반드시 교육하는 게 COP죠. 컨텍스트. 이걸 왜 하는지. 아웃컴, 결과물이죠. 구체적으로 뭘 가져오라는 말인지. 프린시플, 원칙이죠. 이 일을 진행할 때 노하우나 지켜야 될 어떤 원칙 같은 것, 그거예요. 컨텍스트는 why를 알려주는 겁니다. 업무에 대한 이해도, 결과물의 퀄리티,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유해 주는 겁니다. 이게 아는 사람끼리만 알고 누구 왕따 되고 태움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공유를 언제든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이 what이죠. why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what이죠. 결과물이죠. 지시자의 의도와 일치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결과물은 PPT다, 엑셀이다, 하드카피 출력본이다, 컬러 출력이다, 흑백 출력이다, 고객의 이런 반응이다, 이런 물건이 몇 개 내 눈앞에 있는 거다. 형이 상학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형이 하학적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용어를 써서 이 결과물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알아서 해달라?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아웃컴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결과물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우리 팀의 이번 달 목표는 매출을 높이고 팀워크를 강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팀의 이번 달 목표는 매일 고객 10명에게 추천 상품을 안내하고 업무 시작 전에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높이고 팀워크를 강화한다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매일 고객 10명에게 추천 상품을 안내하고 업무 시작 전 동료들과 인사 나눈다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매출 높이자, 팀워크 높이자, 열심히 하자, 잘하자,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하는 게 발신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쉽고 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수많은 팀장과 리더, 경영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생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생각을 깊게 하면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할 때 다음 달에도 매출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라고 말하지 않고 다음 달에는 신규 고객을 현재보다 2배 올리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리자. 기존 고객에게 객단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리자라고 내가 조작적 정의가 내 머릿속에 되어 있어야 업무 시작 전 동료들과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추천 상품을 안내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고객에게 상품 건넬 때는 정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나중에 내가 피해갈 수 있고 나는 고민하지 않고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하는 게 내 입장에서 얼마나 편합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표정 관리하면서 에헴 하는 것이 나중에 내 책임을 면피할 수가 있고 내 책임을 면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나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팀장과 리더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나 편한 업무 지시 방법이지만 막상 일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게 뭔 말인가? 김심을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김심을 파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이 업무에 있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아웃컴이 뭐냐? 결과물 이미지가 무엇이냐를 리더가 말해 주어야 직원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아하, 양손으로 상품을 들고 매장 출구까지 가는 거구나. 이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니까 심리적 안정감을 갖죠. 정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정중하게 한다가 어떤 의미인지 정말 한 100가지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100가지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대부분의 경우는 숫자로 표현하면 숫자와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숫자로 내가 말할 수가 있으면 아웃컴 이미지 말씀하신 거예요. 숫자로 안 나오는 경우 있죠. 그건 행동이에요. 행동. 내가 업무 지시를 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이거 해주세요 할 때 그게 숫자가 들어가거나 행동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들어가고 잘해주세요. 열심히 해주세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한번 해봐. 이런 거는요.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에게 극단적 심리적 불안감을 가져옵니다. 좀 춥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아니 뭐 좀 덥지 않나? 좀 출출하지 않나? 저녁 안 먹어요?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뭘 원하는 거지? 이게 지금 에어컨을 켜라는 건가? 문을 열라는 건가? 지금 그러면 옷을 좀 넥타이를 풀자는 이야기인가? 왜 그런 생각하게 합니까? 집중하게 만들어줘요. 마지막으로 프린시플이죠. COP의 P죠. How입니다. 업무 수행자의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지식이 전수되어서 성과 창출을 나게 해주고 업무 실행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프린시플이 뭡니까? 이 일을 진행할 때 그거는요 우리 지식뱅크의 COP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참고해 보세요. 프로젝트 예결산서. 우리 안에는 예결산서 패턴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매출이 없는 프로젝트 예결산서가 있습니다. 그것 받아서 그걸로 작성하세요. 이번에 야유회 갈 때, 그래, 야유회 맞아요. 야유회 요거 하는데, 작년 10월 달에 했던 야유회 포맷이 있어요. 그거 지식뱅크에 들어가서 보고 수행해 주세요. 고객을 만났을 때 가격 할인이 요청이 될 것 같은데 한 15% 정도까지는 최대 할인폭을 가지고요. 그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격 깎이지 않고 한번 최대한 미팅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How입니다. How입니다. 업무 지시를 할 때 COP입니다. COP. 맥락, 결과물, 원칙이에요. 물론 단편 명령도 있습니다. 단편 지시도 있어요. 모든 업무를 이건 배경은 이렇고요. 이런 결과물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다 합니까? 제 추정으로는, 제 경험상으로는요. 30% 정도가 COP가 필요로 하는 대화인 것 같아요. 한 70% 정도는 대부분은 단편 지시입니다. 어떤 COP 안에 있습니다.
어떤 COP 안에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단편 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업 확장을 통해 캐파를 늘려야 퀀텀 성장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시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내 정수기 사업에 대한 시장 조사를 부탁합니다. 자, 국내 정수기 사업에 대한 시장 조사에 관련된 이야기죠. 자, 원칙이 뭐예요? 시장 조사를 할 때 산업의 1위는 제외하고 그 아래 기업을 좀 조사해 주세요. 1위와 경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1위와의 격차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산업의 2위 자리를 선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2등을 이겨야 되니까 거기에 좀 더 포커스 하세요. 시장 조사할 때 매출 규모보다 각 기업이 내세우는 서비스의 차별점에 좀 중점을 둬서 해 주세요. 어때요? 국내 정수기 사업 시장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우리는 사업 확장을 위해서 캐파를 늘리는 거예요. 캐파를 늘린다 이 말은 수익보다는 매출에 조금 더 포커스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원칙을 이야기할 때 매출 규모보다는 서비스별 차이점에 좀 포커스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COP를 최초 명령을 할 때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거 언제 보셨어요? 에자일 설명할 때. 에자일 제품 출시를 설명할 때 고객의 피드백을 안 받고 4년 동안 고생하지 말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MVP라고 그러죠. Most Viable Product 혹은 Minimum Viable Product. 고객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제품을 출시하세요. 그거 설명할 때 이 그림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저는 조직문화 차원에서 일을 제대로 시킵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경영자를 돕는 차원에서 어때요? 이 일을 주면 4일 걸리는 일이야. 그러니까 1일차, 2일차, 3일차 최선을 다해서 4일 후에 완벽한 거 나한테 가져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우리 이 일 4주 걸리는 일이야. 준비 잘 해가지고 4주 후에 나한테 제대로 100% 보고해줘. 요거 안 되죠. 요거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생각할 때 한 5주 정도 퍼스펙티브가 보여. 이거 한 5주 걸릴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나한테 일단 한번 보고해줘. 2주일 있다가 보고해주고 3주일 있다가 보고해줘. 그래서 내가 피드백 해주는 거 보면서 5주 후에 싱크를 맞춰가자.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3주 후에 그 피드백에 따라서 약간 모양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도 있어. 그거는 우리가 고려하자. 요렇게 일해야 됩니다. 자, 바꿔서 여러분들이 리더라고 한다면 어떤 직원과 일하고 싶으세요? 어떤 직원과 일하고 싶으세요? 일을 주면 3주 동안 조용히 웅크려 있다가 4주에 빵 터트리는 직원. 아니면 일을 주면 일주일 지나서 갖고 와요. 나한테.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한번 갖고 와요.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일하는 직원. 자, 여러분들은 위쪽을 A 직원, 아래쪽을 B 직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워터폴 그리고 에자일인데, 자, 워 직원과 에자일 직원이 있어요. 위에 있는 직원과 아래에 있는 직원이 있어요. 누구랑 일하고 싶으세요? 너무나도 당연히 나랑 싱크를 맞춰가면서 일하는 직원과 함께 일하고 싶죠.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관리할 때는요, COP로 일을 시키시고, COP를 가지고 일을 시키시고, 팔로우업 할 때는, 감독 혹은 코칭 해줄 때는 뭐로 하시라고요? 싱크를 맞춰가면서 하는 거다. 요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